이거 완전 강의가 돼버렸네요. 월 현금 흐름은 예상을 예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월세영 리나쌤입니다. 여러분, 모텔, 고시원 아직도 유동인구 많고 사람 많은 번잡한 곳만 보시나요? 이렇게 황량한 곳에도요, 돈이 되는 매물들이 정말 많습니다. 왜냐면 고시원, 그 다음에 월방, 더 나아가서 뭐 에어비앤비도 그렇고요, 스테이 장박하시는 분들을 보면은요, 이게 유동인구에서 돈이 나오는 구조가 아니라 고정 수요에서 돈이 나오는 지역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제가 2년 전부터 전 지역, 5대 광역시부터 해서 서울 수도권은 물론이거니와 전 지역을 다 보면서 돈이 되는 곳, 이런 곳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스터디를 통해서 많이 학습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강의로도 말씀을 드리고, 고시원, 숙박업 듣는 수강생분들도 제 이 인사이트를 통해서 정말 좋은 매물을 선택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곳은요, 서울은 아니에요. 여기 황량한 이런 들판 보이시죠? 당연히 서울은 아니고요, 경기도로 나왔습니다. 낡은 모텔이나 여관 여인숙을 서울 외에 경기도 외곽 지역에서도 상당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게 과연 될까? 되는 지역이 있고요,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되는 지역만 콕콕콕콕 핀셋으로 꼽아서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을 저는 이미 알고 있죠. 왜 되는지도 알고 있어요. 그걸 이제 여러분들에게 오늘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런 지역에 어떤 매물을 찾아서 좀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좀 오늘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또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도 촬영할까 말까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렇게 황량하지만, 또는 저렇게 비계가 쳐있지만, 이제 곧 철거 예정인 지역이지만 이렇게 스산한 곳에서도 돈이 된다라는 거를 보여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 제 구독자분들은 보통 고시원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모텔, 여관 여인숙, 에어비앤비, 단기 임대, 장기 임대, 월세에 관심 있는 분들이 거의 다 구독을 하고 보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좀 스페셜하게, 아, 이런 물건도 돈이 되는구나, 아, 이런 지역을 가서 보면 되는구나 라는 거를 좀 스페셜하게 딥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가 어딜까요? 바로 수원입니다. 수원에 작년 초부터 굉장히 많은 모텔 매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수강생분도 2분이 진입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매매가 대비 현금 흐름이 괜찮아서 그런 접근으로 진입을 했고요. 그러면서 지역을 막 보다 보니까 이 수원 지역 자체가 붐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나왔던 금액에서 막 2, 3억씩 더 붙여서 팔려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스탑, 서울이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경기도 외곽 같은 경우에는 정말 보수적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매매 물건도 같이 검토를 하지만 임대 물건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임대 물건도 그냥 일반 임대 물건이 아닙니다. 수원역 인근에, 그리고 인계동 쪽에는 상당히 많은 모텔촌이 있죠. 그런 쪽의 모텔도 물론 보지만 당연히 비쌉니다. 상업지역이고 방개수가 보통 다 30개 넘기 때문에 매매도 비싸고, 그리고 임대도 비싸요. 숙박이면 소자본으로 할 수 있는 임대 물건, 또는 고시원이면 2, 3억대로 진입할 수 있는 물건들을 제가 검토를 하고 찾아보다 보니까 이 안에서도 다른 테마로 돈이 되는 것들을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만 머릿속에 입력하시면 물건 찾는 게 훨씬 수월합니다. 고시원은 주거 대체 상품이에요. 그래서 1박 2박씩 숙박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모텔이나 낡은 여관, 여인숙, 모든 숙박 상품은요, 장박 또는 달방으로 해서 2주, 한 달 받는 것도 당연히 합법이고요. 1박 2박씩 더 날짜를 쪼개서 일세 비즈니스 하는 것도 합법입니다. 자, 그럼 이제 고시원을 운영하는 원장님들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만실을 채우고 나면 더 이상 매출을 발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 상방이 닫혀있다 라는 말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모텔로 넘어가 볼게요. 모텔은 매출 상방이 닫혀있나요? 열려있나요? 모텔은 매출 상방이 열려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세 가지 포인트만 머릿속에 인풋이 됐으면 이제 요즘에 우리 수강생들이 많이 잡는 물건이 어떤 건지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더 올라갈 거예요. 자, 요즘은요, 이렇게 서울 외에 수도권 지역에 월방 또는 장기방으로 운영되고 있는 모텔, 숙박업 건물을 임대로 들어갑니다. 공사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으면 당연히 무권리로 들어가고요. 근데 이것도 벌써 한번 예쁘게 인테리어 해서 장박으로 돌리는 그런 이제 원장님이나 사장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물건은 그냥 권리금 주고 들어가서 우리가 운영을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최근 트렌드이자 올해 또 핫한 이슈가 달방으로 돌리는 매물을 잡아서 우리가 스테이를 운영하는 그런 또 하나의 테마가 아주 돈이 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물건 어떻게 찾나요? 또 낡은 모텔이나 또 오래된 여관 여인숙 가면은 정말 들어가기도 싫을 정도로 엄청 냄새도 나고 벽지가 담배로 노랗게 물들어 있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걸 어떻게 바꿔야 되나요? 하고 또 질문을 주실 겁니다. 오늘 인수한 사례는 다 되어 있는 곳을 인수를 했고요. 그리고 낡은 모텔 여관 여인숙 같은 경우에는요, 수도 배관만 깨끗하면 우리가 들어가서 벽지 뜯어내고 가구 넣고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달방 또는 장기방이 살 수 있는 컨디션으로 해서 인테리어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한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불 꺼진 모텔이나 숙박업소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어떤 지역에 어떤 물건을 잡아야 되나요? 또 이어서 질문이 나오겠죠? 여러분, 요즘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어떤 규제를 내요? 다주택 다 잡고요. 세금 이슈로 해서 계속 정책을 내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집값이 올라가면은 이 아파트나 주거 상품에 대한 재건축, 재개발 지역이 정말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돈이 되니까요. 그럼 우리는 어딜 가야 되냐? 경기도권에 아파트 공사 예정지, 분양 예정지, 재건축 단계를 확인을 하고요. 지하철 공사, 요거 다 지자체별로 들어가면 다 나와 있거든요. 또는 제가 지금 띄워드릴 건데 네이버에 부동산 매물 검색에 들어가서 지도를 확인을 해도 그 세 가지 탭을 확인만 해도 이 지역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아파트를 짓고 분양을 하겠구나 라는 게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럼 우리는 그때 그 지역 주변에 낡은 모텔과 여관 여인숙을 찾아보는 거예요. 저는 벌써 13년 차네요. 주거용 상품에 대한 투자도 해보고 경매도 해보고 정말 다양하게 해보니까 이게 머릿속에서 이제 퍼즐이 다 맞춰지는 거예요. 그럼 어느 지역은 이제 곧 재건축이 되겠네? 재건축 이슈가 되는데 어느 단계일까? 그럼 그 주변에 달방이나 월방으로 돌릴 수 있는 낡은 모텔은 몇 개 정도 있지? 월세는 어느 정도 할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작년에는요, 사실 서울 지역이 이 테마가 가장 좋았어요. 낡은 모텔, 여관 여인숙이 디벨롭해서 월방이나 장기방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경기도입니다. 경기도에서도 되는 지역을 들어가셔야겠죠. 이렇게만 알려드려도 고수분들은 박수치면서 바로 매물을 찾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매물 찾는 것도 힘들고요. 그리고 매물을 계약하는 단계와 건물이 노후화되고 낡았잖아요. 그런 특약들 넣어야 될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제가 또 수업을 통해서 다 하나하나 코칭을 해드리죠. 그러면 아파트 공사 또는 지하철 공사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 공사로서 인해 어떤 수요가 올까요? 강의 때처럼 질문을 내고 싶네요. GTX 공사, 그리고 지하철 연장 공사, 재개발, 재건축 공사 하는 현장에는요, 정말 많은 전문가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엔지니어가 될 수도 있고요. 현장에 투입되는 인원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2달, 3달 뒤에 떠나는 게 아니라요. 다음 공정, 두세 달에 한 번씩 바통 터치하면서 넘어갑니다. 이제 이해되셨나요? 저 다 풀었죠. 이제 물건만 찾으시면 되겠죠. 그런데 물건이라고 해서 아무거나 들어가면 안 되고 낡고 노후화되고 신축 건물이 아니라서 우리가 따져야 될 특약 내용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를 꼭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낡고 오래되고 한다고 해서 다 돈이 되진 않아요. 낡고 노후화됐는데 조금만 고쳐서 하겠다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인테리어비가 과하게 나오고 시설 배관이 고장나는 경우도 있고요. 해서 매물을 고를 때는 현장 임장도 꼭 가보시고 그 내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인테리어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도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횡령하죠. 공사 현장이라는 거 누가 봐도 눈에 빵 들어오지 않나요? 그리고 바로 그 옆에가요, 또 아파트 재건축 현장입니다. 이미 지금 아파트가 다 철거가 된 상태고요. 이제 공사 시작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작은 건물, 꼬마 빌딩 하나 세우는데도 정말 최소로 잡으면 6개월에서 1년, 1년 반이 걸립니다. 그럼 지금 보는 대단지의 재건축 아파트가 지어지려면 몇 년이 걸릴까요? 적어도 3년에서 5년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공사 예정지만 콩콩콩 찍어서 장기간 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낼 수도 있고, 내가 시간만 확보가 된다면 거기 안에서 부지런히 숙박, 일세 받는 비즈니스로 몇 개 객실을 운영을 해도 우리는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게 있죠. 요즘에 고시원을 찾는 니즈가, 고시원을 창업하고자 하는 니즈가 정말 더 많아졌고요. 수요는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파시려는 분들은 계속해서 움츠려들고 다음 갈아탈 게 없어서, 또는 뭐 계속 현금 흐름 잘 나오는데 내가 팔 이유가 없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매물은 점점 없어지는 추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월세 받는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 저처럼 월세의 여왕이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지역에 다양한 테마로 돈 벌 수 있는, 현금 흐름을 낼 수 있는 아이템들을 꼭 찾아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부 가서 한번 보시죠. 자, 이제 우리가 현장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데요. 여기 가는 길에도 오래된 모텔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달방이나 그리고 이렇게 현장 수요를 싹 흡수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마케팅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여기 보시면 현수막, 월방 환영이라는 현수막이 쫙 걸려 있거든요. 현수막을 정말 크게 붙여놔야지만 사람들 눈에 띄고 문의가 많이 옵니다. 여기도 보면은 달방 환영 이렇게 이미 다 붙여 놓으셨어요. 이렇게 해야지만 옵니다. 와, 여기는 달방 환영 일방 사절이라고 돼 있어요. 달방으로도 차고 넘쳐서 귀찮게 일방을 받지 않을 거야 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그 옛날에 노후화된 모텔을 이전에 운영하셨던 분이 깔끔하고 이쁘게 인테리어를 해놓고 잘 운영을 하시다가 권리금 조금 더 받고 엑싯을 한 사례고요. 우리 수강생은 요거를 양수를 받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전 양도인의 피땀 눈물이 다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저는 이것만 봐도 비포가 보입니다. 반층 올라오면 2층이 시작이 되거든요. 페인트도 직접 한 것 같진 않아요. 사람 쓴 것 같아요. 선도 다 일정하게 해서 포인트 하나하나가 너무 예쁘게, 정말 센스 있게 인테리어도 하고 안에 내부도 잘 꾸며서 운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빈 방이 하나 있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진짜 예쁘게 잘 꾸며놓으셨다. 고시원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고시원치고 정말 커요. 그 옛날 여관 여인숙이라고 생각을 해도 큽니다. 이게 바로 수도권의 옛날에 지어진 숙박시설의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방이 서울이 아닌 지역에 월 60에서 70만 원이 과연 가능할까? 라고 생각이 들어서 정말 면밀하게 검토를 해봤는데요. 방 사이즈가 되게 크다고 하더라고요. 와서 보니까 정말 컸고, 지금도 보시다시피 에어비앤비 1박씩 2박씩 받을 수 있게끔 사이트에 올려놔도 왠지 선택받을 여지가 충분해 보입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주셨어요. 각 방에 에어컨도 있고요.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테마의 현금 흐름 나올 수 있는 매물을 쭉 둘러봤습니다. 2026년 이렇게 현금 흐름에 가장 기대가 되는 키워드가요. 고시원에 하나 있고 숙박업에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고시원에는 낡고 오래된 모텔 여관 여인숙을 달방을 돌리는 스테이. 이게 가장 올해 핫할 것 같고요. 왜냐면 수도권에도 공사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미 들어간 지역들 주변에 보면 상당히 인수할 수 있는 매물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숙박업 중에서도 서울과 부산의 호스텔 용도 변경을 해서 운영할 만한 임대 매물과 매매 물건이 아주 눈에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들이 월세 현금 흐름 또는 내 건물에서 현금 흐름을 원하신다면 이렇게 고시원이라던가 숙박업에 대한 테마를 잘 잡으셔서 운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3월 중순에 이제 고시원 강의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는 일반 고시원 양도양수 매물도 소개를 시켜드리고, 이렇게 오래된 모텔 여관 여인숙을 장기로 해서 달방으로 받을 수 있는 이렇게 아주 그냥 알짜 매물들도 쏙쏙쏙 찾아서 추천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톡방에도 들어오셔서 3월 중순에 하는 고시원 과외, 개별로 다 코칭을 해드리기 때문에 과외라고 하는데요. 과외 꼭 들어보시고 올해 좋은 현금 흐름, 만족할 만한 현금 흐름을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쭉 주변도 설명해드리고 오늘 이번 연도의 테마도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여기에 투자금과 수익률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투자금은 2억 중반 들어가셨고요. 또는 1억 중반대로 인수하신 서울의 사례도 있습니다. 2주 뒤에 잔금이라서 그럼 그때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2억 중반대로 인수를 하셨고요. 그 안에 임대보증금의 범위가 상당히 큽니다. 월 현금 흐름은 500 이상을 예상합니다. 다 차고 나면 품이 안 드는 상태에서 500 중반에서 600을 목표로 달려갈 건데요. 지금 현재도 현금 흐름이 굉장히 잘 나고 있고 공실도 거의 없이 운영이 되는 곳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나 인수해서 딱 적응을 해놓잖아요. 그럼 손댈 게 없습니다. 품이 적게 들기 때문에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가능한 매물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